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빠져드는 은근히 야릇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기는 바로 행즈리아담입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즈리아담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부터 깊은 산자락 아래 한 마을에 복진이라 불리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복진이는 부모 없이 자라 도끼 하나만 믿고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허나 이 복진이라는 산에 한 번 보면 누구든 두 번은 돌아보게 될 외모의 소유자였답니다. 눈은 똘망하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팔뚝엔 알통이 불끈, 등짝은 마치 쟁기질 맞힌 밭처럼 탄탄했지요. 하지만 진짜 소문은 따로 있었사옵니다. 마을 안악들 사이에 도는 말이 있었으니 그 복진이 방망이 말이요. 그건 그냥 남정네 물건이 아니여. 아주 그냥 도끼를 내려놓고 봐야 쓰겄어. 대낮에도 복진이가 우통을 벗고 연못가에서 물을 뿌리면 나무하던 안악들 일부러 물동이 깨뜨리고 다시 오는 일이 부지기수였지요. 그렇게 복진이는 순박하게 살고 있었지만 알게 모르게 여인들 사이에선 도끼 든 사내가 아니라 방망이 든 전설이라 불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복진이는 산중 깊숙한 곳, 잘 알려지지 않은 연못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날이 더워지자 땀에 젖은 도끼를 씻으려 물가로 다가섰습니다. 휴, 이놈의 날씨. 그냥 옷이 아니라 살까지 익는구먼. 허리춤을 느슨히 풀고 도끼를 턱 담그려는 순간 미끄덩 어우야. 그만 도끼를 퐁당 연못에 빠뜨리고 만 것이지요. 아이구야, 아버지 유품인데 이걸 어쩐다냐. 복진이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답니다. 산신령님 아님 부처님이라도 제발 도끼 좀 찾아주소서. 아니 뭐 물귀신이라도 나와주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서 잔잔하던 수면이 부글부글 일더니 하얀 안개가 스르륵 피어오르고 그 안에서 눈부신 여인이 하나 떠오른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그 여인은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복진이는 얼떨결에 넋을 놓고 말았지요. 너는 이 연못에 무얼 빠뜨렸느냐?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결처럼 귓가를 간지리는 듯 했답니다. 복진이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지요. 예, 소인. 도끼를 빠뜨렸사옵니다. 그 여인은 잠시 눈을 감더니 곧 두 손을 벌려 금빛 찬란한 도끼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복진이는 얼떨결에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귀한 도끼는 써본 적도 없사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은빛이 번쩍이는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복진이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또한 아니옵니다. 소인은 쇠도끼 하나밖에 가진 게 없사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갔지요. 그 미소는 어찌나 오묘하고 야릇하던지 복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정직한 사내로구나. 허나 나는 내가 가진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구나.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눈빛이 복진이의 허리 아래로 향했지요. 그저 이건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라. 복진이는 당황하여 앞서풀 움켜쥐었으나 그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망이 실로 보기 드문 형상이니라. 금도끼, 은도끼보다도 더 진귀하다. 그리고 그 순간 연못 옆에서 또 다른 여인 둘이 안개 사이로 걸어 나왔답니다. 하나는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은 발랄한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짙은 푸른 치마에 은빛 허리띠를 맨 도도한 기품이 있었지요. 그들은 복진이를 보자마자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어머, 언니, 이 사내가 그 전설의 방망이 사내야? 이야, 진짜 실물이 이 정도일 줄이야. 내 눈이 다 호강한다. 복진이는 점점 얼굴이 벌개져 뒷걸음질을 쳤지만
그 셋은 스르륵 연못 위를 걸어오며 복진이를 빙 둘러섰습니다. 우리는 이 연못을 지키는 셋 요정이니라. 산속의 고요와 물의 정기를 품고 도끼 빠뜨린 자에게 상을 주는 운명을 타고났지. 헌데 오늘은 도끼보다 더 흥미로운 걸 보았노라. 복진이는 갈팡질팡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이래가지고 허면 방망이 감정만 잠깐 하게 해주거라. 그 말에 복진이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렸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진이는 뜻하지 않게 도끼 대신 방망이를 감정받게 되었고 그 방망이가 불러올 소문과 사단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이었지요. 복진이가 연못에서 도끼 대신 방망이 감정을 받은 날 이후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산에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진 조용히 나무하고 마을장에 나가 나무짐 팔고 밤이면 조용히 엎드려 도끼 갈던 순진한 나무꾼이었으나 이제는 아침마다 연못에서 방망이 기 살리기 명상부터 하게 되었지요. 연못의 요정셋, 하얀 옷 입은 연화, 붉은 치마의 홍란, 푸른 도포의 담비. 셋이서 하루도 빠짐없이 복진을 불러 오늘의 방망이 컨디션 체크, 길이 및 탄력 검토, 곡선 유지 및 실전 반응 측정을 하자며 들이댔답니다. 처음엔 얼굴 붉히던 복진이도 날이 갈수록 요정들의 정성에 감복하여 오늘은 요정님들 중 어느 분이 감정하시렵니까? 일이 먼저 물을 정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요정들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복진 도련님 도끼를 잃고 얻은 방망이, 우린 이 힘을 그냥 놔둘 수 없사옵니다. 네, 이 방망이의 정기는 평범한 인연이 아니옵지요. 우린 상의 끝에 결론 내렸사온데 이 방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게 하자는 것이옵니다. 복진이는 식은땀을 흘렸지요. 공공의 이익이요? 그렇사옵니다. 방망이 체험 및 정기 이식 프로그램 이른바 방망이 효험 나눔의 날 말이옵지요. 그렇게 시작된 방망이 축제는 요정들의 말 한마디에 실제로 열리게 되었고 하필 그 장면을 몰래 엿본 것이 바로 마을에서 제일 입이 가벼운 춘행 안악이었답니다. 그녀는 연못가 바위 뒤에 엎드려 있다가 복진이가 상에 벗고 연못 안에 서 있고 요정 셋이 둘러싸고 오늘의 방망이 회의를 진행 중인 모습을 보고는 그만 땅에 엎어진 채 뇌쇠당하고야 말았지요. 어머니야, 그게 사람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였어? 춘행은 다음 날 새벽 장터에 가자마자 소리쳤답니다. 복진이 방망이 봤다. 요정들이 줄 서서 만지고 부채질하고 찬양하고 난리 났어. 그 말에 마을은 그야말로 뒤집혔지요. 우물가 안악들은 물동이 들고 연못가 산책을 빙자한 복진 조우 시도에 나섰고 장정들은 도끼를 버리고 방망이 훈련을 시작했으며 장날이면 복진 방망이 모형이 민속품으로 팔려나가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이장은 결국 면사무소에 민원을 올렸지요. 귀마을 산속 연못에서 방망이 관련 이상 의식이 행해지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 성기 모양 경합이 벌어지고 있어 긴급 조사가 필요하오니 며칠 뒤 면사무소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진 방망이 실측 조사를 위해 측정단을 파견했지요. 그날 복진은 차일막 텐트 안에 서게 되었고 그 앞에는 이장, 이서방, 우물가 안악들 대표 그리고 연못 요정들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몰래 숨어 있었답니다. 복진 씨, 준비되셨습니까? 예, 뭘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라면 하겠습니다. 측정단의 손에는 자, 줄자, 각도기, 심지어 온도계까지 들려 있었지요. 길이, 두께, 온도, 진동감, 흥. 대체 이게 어떻게 사람 몸에서? 그렇게 복진의 방망이는 마을 역사상 유례없는 신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산 아래 고을에서도 구경 오는 이들이 늘었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양반댁 규수들이 가마 타고 와 복진 도련님의 방망이 설화 직접 들어보자 하옵니다.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요. 이장님은 이 모든 상황에 진지하게 선언하였답니다. 앞으로 복진 방망이는 마을 상징물로서 보호하며 음란하게 오해 말고 정신적 유산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오. 그 말에 홍란 요정이 중얼거렸답니다. 저게 정신적인지 물리적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살아본 몇 천년 중에 제일 좋은 방망이인 건 사실이야. 그러자 담비 요정도 한마디 덧붙였지요. 그러게. 도끼는 빠지면 끝이지만 방망이는 물 위에서도 서더라. 그렇게 복지는 도끼를 잃었으나 방망이 하나로 마을을 웃기고 요정들을 들뜨게 하고 기록을 새기고 마침내 자기 자신마저 새롭게 보는 경지에 이르렀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지는 연못가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내가 그냥 도끼나 간직할 걸 그랬나?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드는구먼. 그의 등 뒤로 연화 요정이 조용히 다가와 손을 살짝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후회는 방망이가 없을 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연못에서 또다시 물결이 이는 소리가 들렸고 달빛 아래 복진의 실루엣이 바람결에 길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복진의 방망이가 마을을 넘어 고을까지 퍼지게 된 데는 한 여인의 입이 결정적이었으니 바로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던 그 입심 좋기로 소문난 안악 춘행이었지요.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며 이르기를 그 방망이를 한 번 보고 나선 다른 거 못 보겠더라. 하며 연못가 이야기를 장날마다 하나씩 보탰더랍니다. 그러다 마침 고을에 있던 어느 사또의 후처가 이 소문을 들었고 사람이건 도깨비건 간에 그런 물건이 있다면 꼭 감정해 보아야 하옵니다. 하며 남편 사또를 조르고 또 졸라 결국 관군이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백성의 품 안에 있는 이상한 무기류는 관의 감정 아래에 두어야 마땅하니라. 그리하여 특이 신체 보유자 감정단이라는 기묘한 명목으로 복지는 마을 회관이 아닌 아예 고을 관하로 소환되게 되었습니다. 복지는 연못 요정들 배웅을 받으며 마을을 떠났고 온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장원급제라도 한 것처럼 꽃다발과 수건을 흔들며 배웅했지요. 복지나 부끄러워 마라잉. 우리 방망이 아니 너 말이다 잘 갔다 오너라. 관하로 끌려간 복지는 긴 타담이 방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양쪽에는 벼슬아치들과 의녀들 그리고 한복 곱게 차려입은 양반과 규수들까지 앉아 있었지요. 너 복진이라 하였느냐? 예소인은 산골 나무꾼일 뿐이옵니다. 소문이 무성하구나. 방망이라 불리는 그 기이한 형상의 감정이 필요하니 한번 꺼내보거라. 복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땅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얘 그걸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제 허락 없는 노출은 도리에도 어긋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의 후처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웃었지요. 아이 참, 그 방망이 사람 마음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다더니 그 진실 꼭 좀 알고 싶사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또보다 방망이를 더 사랑하겠다는 눈빛이었지요. 관가에서는 여염집을 자주 출입하는 의녀 셋을 불러 정식으로 복진의 방망이를 감정하게 하였습니다. 첫째 의녀는 길이를 쟀고 둘째 의녀는 색과 온도, 혈색을 살폈고 셋째 의녀는 진동과 기의 흐름을 감지하는 도사였지요. 그녀는 한참 방망이를 바라보다가 손을 맞댄 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방망이는 도력다얼리 흐르고 있사옵니다. 그 말에 관중석은 술렁였고 사또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말했지요. 이 방망이는 이제부턴 관의 물건이요. 너는 이걸 관청에 기증하고 국방망이
관리관이라는 직책을 받아라. 복진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허면 제 몸을 잘라서 올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 몸은 내게 있고 방망이의 사용권과 감상권, 교육용 전시권은 관이 가져간다. 이 말이오. 그 말에 복진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관가에서는 대대적인 방망이 규제법, 초안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산 연못에 남겨진 요정셋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방망이는 복진 도련님의 것이온데 어찌 인간들 따위가 그걸 자기들 것이라 주장한단 말입니까? 언니, 우리 그냥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방망이의 깃든 기운은 이미 요괴머지에서도 파장이 클 정도라는데요. 요정셋은 밤중에 몰래 관가로 잠입했고 삿도 침소 안에서 후처와 수군대는 모습을 몰래 엿보게 되었지요. 도련님의 방망이.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올라서 미치겠사옵니다. 나도 요즘엔 그 꿈만 꿔. 하늘에서 방망이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이란 말이오. 그 모습을 본 연화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요술 부적을 휘둘러 방 안가득 복진의 환영을 나타내었답니다. 사또는 깜짝 놀라 혼절하였고 그 후처는 방망이의 신이 나타났다며 고을을 뒤흔드는 설화를 퍼뜨리게 되었지요. 결국 관가는 복진을 완전히 놓아주었고 복진은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연못 요정 셋은 복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그대는 금도끼, 은도끼 아닌 진짜 방망이를 세상에 알린 이로서 이젠 우리 세계의 문을 열 자격이 있소이다. 그날 밤 복진은 연못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연화, 홍란, 단비가 천천히 웃으며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복진의 집 문 앞에는 반짝이는 도끼 하나와 함께 붉은 천에 쌓인 긴 물체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이건 마을 사람들은 그 천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이건 도끼도 방망이도 아니여. 이건 복진이란 사내의 전설이여. 그날 이후 복진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연못 요정들과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심산유곡 깊은 곳에 작은 집을 짓고 조용히 지낸다는 말도 떠돌았지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그 방망이의 전설은 살아 움직이듯 흘러다녔다는 것.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진과 함께 연못에 뛰어들었던 하얀 옷의 연화, 붉은 홍란, 푸른 단비의 모습도 더 이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마을 어귀 복진이 늘 앉던 느티나무 아래 누군가 풀을 매면 그 그늘은 유난히 시원했고 병든 아이가 누우면 열이 내렸으며 지나가던 장정이 고개를 기울이면 마치 등에 손을 얹는 듯한 따스함이 전해졌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홀몸이 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안악은 늘 혼자 말없이 살았고 장에 나가도 말 한마디 없었지요. 그녀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애써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밤중에 누군가 그 노파의 집 앞에 뜨끈한 미음을 놓고 갔다더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문틈 사이로 들어온 볕이 얼굴을 감싸듯 따뜻했고 식은 손등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마루 끝에 말없이 앉아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한없이 듬직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얼거렸답니다. 그 등자, 그거 복진이 아니냐? 그날 이후 그 노파는 점차 기력을 되찾았고 장날마다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지요. 대체 누가 간호를 했단 말이오? 그녀는 손가락으로 마을 뒤편 연못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망이, 그 사내가 날 일으킨 것이여. 방망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방망이는 그저 길고 굵은 무기의 형상을 한 무엇이 아니었노라고. 그것은 어깨를 내주던 힘, 누군가를 안아주던 따뜻함, 눈빛 하나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심이었노라고요. 복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늘 사람들 뒤에서 묵묵히 짐을 들어주었고 마루 끝에 앉아 고난 여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으며 혼자 우는 아이의 머리맡에 조용히 작은 방망이 인형을 놓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젠 그 사내를 그저 복진이라 부르지 않았지요. 그를 기억하는 방식,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복진이? 그 사람 등으로 말하고 방망이로 위로하던 사람이었지. 또 누군가는 속삭였답니다. 그 방망이. 그냥 물건 아니야. 그건 사람 마음 펴주는 무기였지. 해마다 봄이면 마을에는 방망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장작으로 방망이 모형을 깎아 소원 종이를 매달았고 어르신들은 연못 앞에 앉아 복진을 기리는 제를 지냈지요. 그리고 꼭 한 해에 한 번 가장 별이 많이 뜬 밤이면 누군가 연못가로 걸어가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내가 복진이라 했고 누군가는 그저 전설이 불러낸 환영이라 말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요. 그 방망이는 지금도 살아있고 사람들 곁에 남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아주 오래 후의 이야기입니다. 도시로 떠났던 청년 하나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지치게 하고 사람들이 차갑게 대해 어깨가 축 늘어진 날이었지요. 그는 연못가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긴 머리, 큰 어깨, 등에 걸친 옷자락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혹시 복진 어르신이십니까? 그 사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 이름은 이젠 사람들 가슴 속에 있지요. 그리고는 작은 나뭇가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방망이는 손에 들고 휘두르는 게 아니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이는 손끝에 늘 숨어 있사옵지요. 청년은 그날 이후 도시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마음 아픈 이들을 향해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작은 복진이라 불렀지요. 그리고 오늘도 전해지길 복진의 방망이는 아직도 산 어귀 연못 어딘가에 숨쉬고 있다 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을 때 그 방망이는 모습을 드러낸다지요. 사람들은 웃으며 말하곤 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다 필요 없지. 진짜는 복진이 방망이여.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인답니다. 그 방망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